걸레 형태가 다른데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요? 각기 자기가 더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출시한 플래그십 2종 에코백스 X11 롤러형 시대를 개막하고 원통형 롤러형 로봇 청소기 세 번째 바로 이 모델 로봇 청소기답게 기본기인 흡입력에서 최고 성능을 보여주었고 대형 평수에 특화된 배터리 타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져서 나온 바로 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나루아의 플로우인데요. 가장 똑똑한 로봇 청소기를 찾는다면 저는 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애물 인식 능력 1위 성능과 가장 빠른 청소 효율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늦게 출시가 되었죠. 롤러형 물걸레가 탑재되는데 형태가 다른 이 두 모델 원통형이 좋을지 크롤러형이 좋을지 뭐가 짱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관리 편의성입니다. 두 제품 모두 회전형에서 벗어나서 롤러형으로 세대가 체인지한 만큼 청소력이 좋은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관리 편의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편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에도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게 보통 이런 롤러형 타입 로봇 청소기란 말이죠. 두 제품을 실제 사용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 장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결론은 거의 비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이유는 관리 포인트 자체는 플로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스통 관리가 하나 빠지기 때문인데 다만 물걸레 세척 트레이가 좀 더 쉽게 오염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관리 항목 자체는 플로우가 한 개는 더 적긴 한데 관리 주기가 약간 짧아서 어떻게 보면 두 제품은 서로 비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X11 일반형 기준으로 먼지통도 세척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편의성 측면에서는 X11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 포인트 자체가 한 가지 적었으며 물걸레를 분리해서 주변 부위를 세척하기에도 플로우가 좀 더 편했거든요. 스코어 1점 뺏겨서 편의성 부분에서는 플로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청소력 이거 하나만 최우선 순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X11도 여전히 추천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플로우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편의성 항목만 두고 봤을 땐 플로우가 조금 더 관리하기엔 편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회전형을 쓰다가 넘어오기에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두 번째, 청소력 테스트입니다. 하나는 원통형에 고밀도 나일론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추가해서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 찌든 때를 긁고 제거하는 능력을 개선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X8이나 T80 유저도 걸레 자체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통형 롤러 외길만 걷고 있는 에코백스 X11의 능력은 어떨까요? 지난번 영상처럼 쌈장과 선크림을 바닥에 또 도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플로우는 기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테스트 영상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바퀴에 다 묻어서 고생 좀 했거든요.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원통형 물걸레와 크롤러형 물걸레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세 번째, 청소 속도 및 배터리입니다. 한쪽은 배터리 충전 자체를 늘려서 무려 300평의 면적까지 커버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넓어진 걸레 면적을 통해서 최상위권 수준의 청소 속도, 즉 다시 말해서 제일 효율적인 청소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두 제품 청소 시간은 각각 어떻게 걸렸을까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은 몇 퍼센트가 되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X11과 플로우는 이렇게 소모가 되었고요.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청소 시간이 빠른 플로우가 유리할 것 같고 대형 평수, 막 50평, 60평 이렇게 되는 집 있잖아요. 그러신 집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X11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장에는 X11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40평대 이하로는 플로우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회피력 테스트입니다. 사실 여긴 플로우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분야로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번 보여드리는 테스트 말고 너무 당연하게 잘 피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제외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코백스 X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치를 놓고 비교해보면 플로우가 전반적으로 더 잘 인식하고 잘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듀얼 RGB 카메라의 위험일까요? 에코백스는 아직도 하드웨어 센서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부터는 하드웨어 센서 부분에 물리적인 개선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한 가지는 직배수를 설치해서 좀 더 많은 빈도로 사용을 해봤고 다른 한쪽은 일찍 받아가지고 좀 많이 돌려본 어떻게 보면은 빈도를 좀 맞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나루알 플로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약하자면 잘 만들긴 했습니다. 너무 늦게 출시해준 게 다소 아쉬울 정도로요. 청소 시간도 전반적으로 빠르고 효율성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여전히 복잡한 환경에서 나오는 능력 자체가 아직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프레오 Z10 울트라 쓸 때는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 회피력이나 장애물 인식 능력에선 확실히 더 성능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런 곳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태 써본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제 집안 환경 기준으로는 가장 특정 공간에 많이 갇힌 로봇 청소기 1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더 맞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지도에서 튜닝하는데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제 집안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땐 드리미의 제품들보다도 약간 더 손이 그리고 집안 환경에 대한 0점 조절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좀 나아질까 싶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식탁 다리 밑에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갇히는 부분은 여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플로우 제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나 현관에 떨어져 있는 경험을 종종 하실 수가 있는데 지도에서 계단이 있음 없음을 꼭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지만 낙하 방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색한 앱 번역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 그래서 계단이 있음이라고 표시하면은 낙하를 안 하는 건지 아닌지 좀 이런 부분이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돕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좀 두루두루 써보면서 느낀 점이 플래그십 중에서 여전히 사이드 브러쉬 리프팅이 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아쉬웠어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 보니까 쌈장이랑 선크림 이 사이드 브러쉬 끝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막 지방 사방팔방을 퍼뜨리고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사이드 브러쉬 리프팅이 되지 않아서 끝부분에 묻고 묻힌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니까 약간 바닥이 찐득찐득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유일하게 플래그십 중에서 사이드 브러쉬가 리프팅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백스 X11입니다. 소음 측면에서는 기존 T80이나 X8 대비해서 감소한 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흡입 성능 자체는 여태 사용해본 로봇 청소기 중에서 이물질과 먼지를 흡입하는 성능은 최고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강아지나 머리카락, 고양이 배변 모래 같은 이런 작은 이물질들이 좀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이 청소 성능이 아마 진짜 만족하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흡입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플로우 대비해서 다소 느린 청소 속도랑 플로우랑 동일하게 코너 부분에서 확장함이 없는 형태는 여전했지만 엣지 커버 덱처 능력은 확장함이 없는 것끼리 비교를 해보자면 플로우가 그래도 코너를 커버하는 기능 자체는 그런 성능은 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엣지 커버력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세대부터는 아마 확장함을 탑재 안 해줄 거라면 플로우처럼 정방향으로 회전하고 역방향으로 회전해서 코너에 있는 이물질들을 좀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건데 민감도 설정에 따라서 이전 제품에서는 없었던 백무빙이 좀 약간 많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드리미 브랜드 제품을 보면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한 백무빙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이 든다면 민감도 설정을 민감한 게 아니라 일반으로 두고 하신다면 에코백스 특유의 청소 무빙은 그대로 다시 볼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약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물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약간 후진을 한 다음에 카메라로 그 장애물을 인식을 하기 위한 불필요한 동작들이 좀 살짝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듀얼 RGB 카메라를 탑재를 한과 동시에 넓은 광각의 센서 범위를 갖춰준다면 이런 불필요한 청소 동작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에코백스도 다음 세대부터는 하드웨어 센서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백스 X11의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바로 실시간 매핑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청소 도중에 물건을 치우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청소하는 기능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구역이 발견되면 바로 들어가서 청소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청소가 끝나고 새로운 구역이 발견되었다면서 맵상에서 별도로 수동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좀 AI를 표방하는 그런 슬로건답게 자동적으로 좀 알아서 해주는 기능들을 많이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실시간으로 매핑을 하는 기능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아쉬운 건 UV LED 램프 기능을 사이클론 옴니 모델에도 넣어주면 어땠을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3i G10 플러스라는 모델을 기억하시나요? 이 모델은 스테이션이 없고 먼지통만 달려있는데 먼지통을 바로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먼지통 내부에 UV LED를 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거 부품값이 사실 얼마 안 하는데 바로 먼지통을 못 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균 기능을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다음 모델에서는 아마 당연히 넣어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스트백 건조 기능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백스 X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버튼이 근데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한 가지로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있을 것처럼 있긴 한데 이게 눌러봐도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백스 X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버튼, 터치 버튼 한 가지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도 터치식 버튼이 많은 것을 좀 비선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봇 청소기에도 이런 터치식 버튼보다는 약간 물리 버튼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앱을 사용하시는 전용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반면에 나루왈로 가보면은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아무런 동작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얘는 다행스럽게도 분리 버튼을 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 전원 버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에코백스 X11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일시정지 혹은 청소 시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꾹 누르면은 청소를 중지하고 스테이션으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걸레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식 버튼 하나로 여러분들이 총 3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터치식 버튼 자체가 기억만 하신다면은 다양한 기능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물리식 버튼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걸레 세척 트레이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얘가 에코백스 X11의 걸레 세척 트레이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X11 이 걸레 세척 트레이 있잖아요. 요거 그냥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시면은 T80 유저도 요거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걸레를 깨끗이 사용하실 분들은 요 트레이 별도로 구매하셔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에코백스 X11 걸레 세척 트레이가 바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뭔가 형상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약간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기가 살짝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척 트레이를 청소를 해주시려면 단순히 솔만 있으실 게 아니라 이런 구석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청소해주기 위해서 칫솔 같은 작은 솔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제조사 측 설명으로는 거의 150일 정도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외관상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으로 청소를 하시면은 먼지 같은 거는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싶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이 나루왈 플로우의 걸레 세척 트레이로 봤을 때는 이게 나루왈 브랜드의 가장 큰 맹점일 것 같아요. 이 나루왈 브랜드의 걸레 세척 트레이를 보면은 Z10 울트라 때도 그렇고 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리 자동화는 좀 약간 한 가지 맹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척 트레이 보면은 요 가운데 필터 있거든요. 이거는 분리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청소는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걸레 세척 트레이를 제가 여태까지 2번 정도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일주일 정도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오염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걸레 세척 트레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걸레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코백스의 걸레 세척 트레이가 뭔가 건조랑 이 오염 잔류 정도를 봤을 때는 걸레 실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약간 이물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플로우는 오염이 쉽게 되고 좀 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점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부에서 관리 편의성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관적인 물리 버튼을 선호하기 때문에 플로우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오염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청소하기는 복잡하긴 한데 세척 트레이 청소 주기 자체가 조금 더 길다고 생각이 드는 에코백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플로우, 세척 트레이 자체는 에코백스 이렇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한 가지 비등비등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 재밌나? 플로우랑 X11 두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도 테스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로티 끼르게 고생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만 꼭 눌러주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잘 만든 모델인 건 맞는 것 같지만 내 집안 환경에 맞는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로봇 청소기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제품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집안 환경과 그리고 어떤 점을 내가 추구를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영상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모델로 입문하실 분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모델도 고정 댓글을 남겨놨고요. 그 밖의 모델들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 싶으면 가성비 모델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분석을 해서 답글을 한 분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고 가주시면 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